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적 공파입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좀 늦게 보고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2년 4월 22일 의정공 종토매각 임시총회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회 결과를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총회를 대비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자초지종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결과 보고에서 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표에 대한 어떤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안 이시의 어떤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어떤 각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총회 결과 보고 한마디로 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일단 표결의 결과를 보면은 참석자가 5,721명입니다. 이 중에 매각 찬성표가 4,685표가 나왔고요. 반대표가 1,017표가 나왔고, 기권이 19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안건이 통과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좀 위임장에 대한 표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총회 다음날 하루 종일 꼬박 걸렸습니다. 거의 한 15시간 하나하나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용이기 때문에 표의 어떤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우선에 4월 21일 하루 전날인데 예상 위임장 가집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좀 실명이 나온 게 좀 죄송한데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진사공파와 장령공파에서는 1155장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자공파에서는 약 300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신 수연스님 경주에는 281장이라고 집계를 했고요. 마지막 총회 전날 야계공 의택 회장님이 16장, 그 다음에 혈령공은 전부 다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갔습니다. 전주공파에서는 87장, 그 다음에 재령공파에서는 이것도 일부는 좀 분산됐고, 그 다음에 139장, 삼촉공에서 제가 180장입니다. 그 다음에 삼촉공파 홍희 일가님이 39장, 삼촉공 의원 일가님이 36장, 이천공파에서 이것이 153장, 장룡공에서 영민 일가님이 별도로 또 102장, 그리고 현장 참석자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잘 몰라서 물음표를 한 상태에서 이 전체 집계가 2388장 이렇게 위임장을 하고, 실제 현장 참석자는 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70명 나타났는데, 이게 예상은 약 2400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현장 참석자를 빼고도 2400장이 거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는 2458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전날에요, 저들이 종토 매각 파들이 4,500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회장님 놀랐는데, 상당히 어떤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은 4,500장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2,400표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막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은 진사공파하고 장룡공파에서 지난번에 돌아가신 의윤 아재가 과거에 했던 위임장을 모았던 어떤 그 위임장을 전체가 우리 진사공파의 창희 형님하고 장룡공파의 용민 일가님 이런 분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모은 위임장인데요. 전주에가 375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이 335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에는 과거에는 약 200여 장에서인데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순천은 과거에 한 300장인데 335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진사공파의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 약 한 130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전부 다 진사공파에서 위임장이 나온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공파에서 89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개별적으로 헬룡과의 용머라는 분이 18장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장룡공파에서는 사평공파의 위임장이 약 한 50장, 그 다음에 재룡공파에서도 위임장이 한 63장, 이렇게 합해져서 444평이 되는 겁니다. 444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에 의윤아재를 대신해서 위임장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위임장 숫자가 1391장, 상당한 숫자가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총회 당일 매각 반대 위임장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제가 하는데 지금 거의 한 총회단 한 15시간 정도 하씩 걸려서 위임장 행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차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법정 자료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오차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을 해 나갔는데요. 위원장 스님이, 수연 스님이 실제는 경주에서는 291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총회 당일날 그 종원들이 가져온 걸 이렇게 합해서 331장을 가져오셨는데 그 중에 16장이 무효가 돼가지고 접수는 315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20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전부 다 사진이 근거하거나 또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 아마 사진이 좀 있는 형태입니다. 증거로서요. 그 다음에 진사공파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시는 준일감이 134장. 그 다음에 그 이천공파 태희 그 다음 부회장이시죠. 그래서 141장. 다음에 삼척공파 의원 일가님이 36장, 재롱파 용수 일가님이 27장.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다른 데로 조금 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롱공파 용만 일가님이 22장, 순천에 계시는 완이 일가님이 36장, 다음에 야계공의 의택 일가님이 16장. 이렇게 해서 모두 여기는 확인된 숫자였습니다. 확인된 숫자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 개가 얼마냐 하면은 947장입니다. 그리고 매각 반대가 몇 장이냐 하면은 1017장이거든요. 1017장에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현장 참석자, 총회장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장이 더해져야 1010장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70장이 더해지면은 1017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1017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각 반대표는 2,400장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별자공파 위임장 약 317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17장 정도 빠진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자공파의 위임장은 결국 우리 1017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반대 위임장은 1300장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내용으로서 별자공파 위임장은 포함이 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사공, 장룡공에서 전주가 375, 순천이 335, 서울 진사공에 서울 경기 지역에 130표, 전주공 39, 89표, 현룡공에 뭐라는 분이 18장. 예,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진사공파의 창희 회장님이 이렇게 위임장을 전체를 이렇게 모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룡공에서는 사평공하고 재룡공이 일부 좀 포함됐는데 요거 포함하면 440장입니다. 요걸 계산하면 1391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어떤 큰 문제가 된 김진일 씨에게 건너진 위임장, 이것이 대체로 아까 역시 진사공, 장룡공 앞에서 나오는 이 1391장에서 건너갔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너간 정확한 숫자입니다. 아마 이것이 거의 오차가 한두 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공 위임장 전체가 375장, 순천 300장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335장인데요. 35장은 따로 위임 행사를 하고요. 그건 정토 매각 반대쪽으로 했고, 여기는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토 매각 찬성 쪽으로 행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중호 89장, 그 다음에 현룡공의 용모라는 분이 18장, 합해서 이것이 그대로 김진리 씨에게 건너져 갔고요. 그 다음에 장영공에는 약 354장이 건너갔습니다. 여기에서 90장은 이 90장이 참 묘한데요. 이게 이제 종토 매각 저쪽에는 4678장인가 그렇게 위임장이 그냥 종토 매각을 찬성하는 표가 차고 넘치니까 이 90장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종토 매각 반대한 데 쓰는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줬는데도 가져가지 않아서 이것이 종토 매각 반대쪽으로 행사됐습니다. 어쨌든 간 장영공에서 이 90장 빼고 444표에서요. 9장 빼고 354장이 지금 김일신 씨에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136장이 정확하게 건너갔습니다. 그 내역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려면 유튜브를 정지시켜 놓고 여기 좀 보셔도 되고, 요 실명은 가능한 제가 좀 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원인, 사실관계를 우리가 전체를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리고, 또 이것도 고소장을 쓰는데도 이 바탕이 될 거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용민 장룡공파 용민 고문님과 진사공파 창희 고문님이 김진일 씨의 계략에 의해 철저히 이용을 당했다. 이것이 어떤 결론입니다. 이것이 아까 1136장이 종토 매각 찬성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한 어떤 동기들이 뭐냐, 원인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전체를 제가 좀 파악하는 입장에서 용민 고문님의 어떤 입장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위임장 절반을 담당하시던 진사공파 의윤 일가님이 돌아가시고 종토가 날아가게 생겼다.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셨어요. 위임장 100장 이상을 한 종원들을 모아서 비상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것을 좀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바뀌고 또 변호사 선임 문제와 또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한다느니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됐습니다. 참 묘하게 일이 전부 다 잘 안 풀려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그러는 와중에 2022년 3월 18일 날 의정공 종토 매각 총회 개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과가 이사들이 모두 21명이 이렇게 찬반을 했는데 찬성이 19명, 반대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가결된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총회 날짜가 2022년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자 총회, 죄송하네요. 3월 21일자에 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2020년 3월 이것이 4월 21일이 됩니다. 4월 21일자로 총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용민 고민님은 위임장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비용이 없으면은 위임장을 볼 수가 없다. 용민 일가님은 위임장 비용 걱정을 하던 중에 그때 김진일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일 씨는 고인이 되신 진사공파 의윤, 이 진사공파 의윤은 이 골프장 영업권에 대한 어떤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의윤 일가님의 어떤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이 김진일 씨는 이, 의윤 일가님에게 수억의 돈을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일 씨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짰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위임장 비용을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 위임장 비용을 대는지는 비밀로 하자. 자기가 된다고 하면서 그거는 비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분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서 이제 과거에 돌아가신 이윤 일가님이 하신 위임장 수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사공파의 전주 및 순천, 장정공파의 하위 지파인 진사공파 등 여기서 위임장을 전부 다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창희 고문님은 처음에는 김진일 씨가 위임장 비용을 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희 고문님과 용민 고민님이 전주로 순천으로 여러 번 왕복했습니다. 위임장 문제로 가지고요.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위임장을 받는 때는 전주 순천으로 KTX를 타고 내려가셔서 각 지파에서 위임장 모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로 김진일 씨가 타고 온 자동차 트렁크에 전부 다 실었습니다. 그렇게 싣고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셈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장룡공파 하위 지파인 진사공파의 위임장도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을 모았습니다. 이 장룡공파의 하위 지파인 진사공파입니다. 위임장 비용이 집행되니까 실질적으로 위임장은 계획대로 잘 모은 셈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 위임장을 모으시는 분들이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사명으로 열심히 모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총회 하루 또는 이틀 전날, 이것도 이제 시간이나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날 종토 매각 찬성하는 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김진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찬성하는 자에게 건넵니다. 한 사람에게 전체 건너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김진일 씨가 하는 말이 건너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한다. 이거는 아마 법정에서 밝힌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네받은 자는 또 몇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수임일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총회 날 당일 나누어 가지고 오거나 또 총회장에 좀 일찍이 가져왔고 그 사진들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1136장이 종토매각 찬성의 행사대가 철저히 상의를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자공파 위임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자공파의 종토매각 반대 위임장이 그 317장이거든요. 그런데 종토매각 찬성 위임장으로 둔갑을 하게 됐습니다. 별자공파 총무와 재무가 총회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310장을 총회장으로 가지고 왔고 위임장 검사를 마치고 표차를 받은 후에 종토매각 반대표가
1125표 당시 발표가 그랬는데요. 이 갈취당했다. 이것을 안 후에 종토매각 찬성 쪽으로 위임장을 행사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서로 간에 별자공파 집화장, 총무, 재무 간에 서로 간에 전부 다 소통은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종원들에게는 종토를 지키기 위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우편물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밑에 바로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대부분이 종토매각 반대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자공파의 종원들의 뜻에 반하게 위임 행사를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임에 해당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을 봐서 기회주의의 어떤 행태를 취했다고 보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별자공파의 종원들로부터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거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별자공파 집화장에 대한 저희 입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2021년 12월 22일 총회에서요. 별자공파 위임장 288장을 종토매각 찬성에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 위임장 288장 종토매각 찬성에다가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토수호 위원장이었던 자가 별자공파 집화장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종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하여 위임장을 종토매각 찬성의 위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토매각 반대를 위한 우편물하고 인감증명서에 종토매각 반대 문구를 이렇게 대부분 썼다고 합니다. 이 별자공파 집화장은 다음 총회 때는 종토를 지키는 쪽에 위임장을 행사할 것이라고 구두로 여러 차례 종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올린 거 하고 카페에 글을 올린 것도 하고 정말 억울하지만 이 대의를 위해서 유튜브를 내리고 카페에 글도 내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둘 다 올릴 것이고요. 종원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니까요. 정말 어르신이 신의가 없이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화정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자공파 자체 내에서 이러한 어떤 종원의 뜻에 반하게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톡에 글을 올리다가 제가 좀 자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별자공파 임원의 일부는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는가? 이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용인 불당골에 계시는 별자공 연령님이 용납하실 것인가? 이 별자공 할아버지 조선조님이 이 용인 불당골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용납하실 것인가? 연산군의 종돈서이십니다. 용산군의 종돈서니까 별자공에서 권력이 보장되어 있어도 이 별자공 선조님은 벼슬을 버리고 용인 불당골에 응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에 묘지를 썼습니다. 이 영어로운 별자공 선조님의 정신과 전혀 다른 소신이 없는 기회주의 형태라고 봅니다. 별자공파의 종원들이 이 부끄러운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책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연안시 태자샘사공파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두 고문 어르신들이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김진일 씨에게 철저히 농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안이시의 상징인 600년 전통의 성지가 일개 일탈한 김씨의 사욕에 의해서 종토 매각 총회가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김씨가 연안이시의 성지를 농락했고 종토 매각이 혈안이 되어 있던 종중 집회부는 이를 덥석 물어가지고
종토 매각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연립명문의 부정과 비리에 완전히 농락당했습니다.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21세기의 희대의 사기에 연루되어 미래 가치가 수조 원이며 현 시세가 수천억에 호가하는 종토를 공시지가의 7%에도 못 미치는 고작 620억에 매각하자는 의안이 총회에 가결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기대하지 않던 호재를 만난 의정공 의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종토매각 총회가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만면의 미소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정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하자고 손을 넙죽 내미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정말 통탈할 일입니다.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시를 불법으로 청을거하지 않나. 공시지가의 60-70%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지 않나. 극기하는 사기 행각에 편승해서 종토 매각 총회를 가결시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쟤네들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범법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면서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서심지 않는 자들이 종중 이면하는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종토를 거들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조님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각오각출하여 종토를 지켜왔는데 또 지난 비대위나 종수위는 10년 동안 사비를 각출해가면서 힘들게 종회를 지켜왔는데 연안이시 역사의 가장 치욕의 날입니다. 결국 사기를 당해서 종토매각 총회가 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법적 소송의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죠. 반드시. 김 씨가 무엇을 바라고 그 짓을 했을까요? 그 김 씨가 무엇을 바라고 1136장의 위임장을 매각 찬성 쪽에 가져다 줬을까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종토 매각 총회가 가결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또 이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태자첨사공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태자첨사공파와 종토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농락당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의 극치에서 종토매각 총회가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재건해야 됩니다.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지파에 많은 의인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의동일관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평공파가 그렇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위임장을 모아가지고 지금 위임장 비용 한 푼도 받지 않고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별자공파에서도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장룡공파, 진사공파, 재룡공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소신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의로운 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철에서 오는 도중에 순천에 계시는 한 분이 하수인 이번에 총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일체 돈도 안 받고 형제, 친지, 위임장을 다 주려고 하고 일부는 경주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종토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불법과 범죄가 입증이 되면은
총회는 무효가 됩니다. 불법과 범죄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의 힘이 미약합니다. 저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이런저런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이라도 맡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잘 알리는 것도 사실 좀 바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각오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런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느냐. 참 이 종중에 끊임없이 배신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종원들이 정말 한 사람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참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종토를 지키는데 좀 하겠다. 그런 어떤 신뢰감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얻기 위해서라도 제 어떤 인생관이랄까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60을 넘어서 세상을 헛살았는가 하면서 제가 또 한편 자괴감을 느끼기도 해봤습니다. 나이 60을 넘어서 사기를 당하다니 세상을 헛살았는가 이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종수의 총무로서 위임장 소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제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문이자 원로들께서 잘 관리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좀 소재 파악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허점을 가지고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종중 일을 바로 잡는데 목숨을 걸었다. 제가 좀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좀 말씀드려요. 사나이가 목숨 걸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평생당 한두 번 하면 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서 조상님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원래로 만 4년이 됐는데요. 장부가 불의에 굴할 수 없다. 정말 목숨을 내주겠다. 제가 또 이 일을 하다가 혹시 실수를 했어. 잘못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 혹시 실수해서 영창에 한 2년 정도 살을 각오도 했습니다. 전 조상님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 내 인생의 한 일부는 좀 바쳐도 이 떳떳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창에 간다면은 거기서 제가 도를 닦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종중이 정상화되면 저는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맹세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우하게 이렇게 자라서 좀 제 삶이란 가시밭길을 이렇게 살았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저는 어떤 습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제가 좀 가시밭길을 살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왜 사느냐에 대한 한평생 물음에 매여 왔습니다. 고생을 할수록 이 물음이 커졌습니다. 정말 참된 삶이라는 게 뭐냐? 한순간에도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참된 삶을 좀 찾는 것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심리학, 논리학, 종교, 그 다음에 고생, 내 자신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자학도 하기도 했지요. 또 많은 사색도 했습니다. 사색이 제 취미입니다. 이래서 참 나이 50에 이르니까 스스로 먼 날 깨어나게 돼서 답을 찾았다고 정말 기뻐 날뛰면서 몇 달 동안 도취돼서 행복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깨달음을 향해서 왔는데 이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참, 불가에서는 자연은 진여의 세계다 합니다. 해탈의 세계다. 해탈의 경지다. 실상의 세계다.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합일, 내가 이 자연과 합일이 되면은 진여의 세계입니다.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했습니다.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는 것도 가능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도를 이렇게 듣는 거, 도를 깨치는 거, 깨달음을 중요시 성인들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칸트는 정언 명령에 너희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해라. 제가 과거에 이런 윤리책을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음미를 해보니까 이때 한때는 이 삶의 지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게 행동하라. 참, 예수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저는 평소에 깊은 사색을 많이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알미라는 게 인간에게 이 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참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을 참 잘해야 된다.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인성 교육을 거의 대부분 인성 교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성 교육이 너무나 되어 있지 않아서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길들이기를 해야 합니다. 인격 도야라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품격인데 도야라는 건 질그릇도 풀무치 하거든요. 질그릇이 풀무치로 가서 대장간에 그 풍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워가지고 뜨겁게 녹이고 달구고 이렇게 해서 해가는 것이 인격 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자기를 달구고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수련을 하지 않으면 확고한 의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인격 도야가 되기도 하고요. 고생을 하면서 인격 도야 되기도 하고요. 깨달음으로 해서 인격 도야 하고 또 아픈 만큼 철이 든다고 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했잖아요. 생활이 인격 도야의 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자신과 처절한 싸움으로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자기 스스로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인격 도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단련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바르게 반듯하게 좀 철저하게 인격 도야가 되지 않으면은 대충 살게 되고요. 또 안 그러면 막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항상 생각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깨우는 것에 좀 매진하기로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결과주의이지만은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은 인과 법칙이 인과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면 결과는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동기가 과정을 낳고 과정이 결과를 낳습니다. 총두둑도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어떤 속담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얄팍하게 뭔 이익을 굳히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게 좀 외람되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총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진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가님들에게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존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님들의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약 한 3,5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한의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좀 주세요.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 의견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전공 종토수호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여기 돋보기가 있는데 이 돋보기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검색란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검색란에다가 의전공 종토수호 요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요 돋보기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요 나팔꽃 아이콘 의전공 종토수호라는 나팔꽃 아이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콘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의전공 종토수호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 여기에도 몇 개 영상이 나오지만은 좌측 상단에 동영상 하는 요 탭이 있습니다. 요 탭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한 60여 개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궁금한 사항 부분에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옆에 종이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준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